2023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3편 생명보험의 주요 생명보험의 상품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종신보험, 교육보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것들 배웠고요. 이제 그와 연결해서 퇴직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퇴직연금은 연금보험에 연금보험 계약에 포함된다라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퇴직금. 여러분들이 회사 입사했다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그 제도가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돈을 운영하죠. 회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줘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이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외부의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 그걸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금융기관에 이제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회사 내부에 적립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적립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더 드리는 것 뿐이고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요.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럼 여러분 한 명이에요.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 사업장이니까 1인도 되고 2인도 되고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전 사업장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의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저희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디로 넣어주냐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에다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가셔가지고요. 퇴직연금 IRP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다 퇴직연금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그래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 수준과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는 퇴직연금 제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거를 제외하면 두 개가 남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확정급여형은요. 과거의 퇴직금 제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제도가 바로 확정급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근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돈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만 외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지급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퇴직하기 3년 전에 급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이런 기준이 퇴직금 제도랑 확정급여형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퇴직급여 나중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근무기간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확정된 그러니까 확정급여인 거죠.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줄 돈은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투자를 잘하면 이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부담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이 됩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서. 그래서 퇴직 시 운용사업자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확정급여형은요. 돈 관리를 누가 한다? 투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다? 회사가 한다. 사용자가 합니다. 그래서 돈은 외부에 맡기지만 운영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해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잘 나면 이자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줄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부담하는 돈은 줄어들 것이고 수익이 안 나면 부담하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확정급여형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영수익에 따라 변동된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대요. 자, 이거는 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돈을 운영했잖아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영해요.
그러면 회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그냥 매년 내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의 관리를 근로자가 해요. 그러면 근로자가 잘 투자를 하면 만기 때 받을 퇴직급여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줄 돈이 확정돼 있었지만 확정기여형은 나중에 받을 돈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실적에 따라서? 근로자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IRP를 좀 구별하시면 되고 있고요.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IRP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12인 미만, 그래서 5인 미만으로 나오면 틀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에 관련된 제도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 팔 수 있는 사람. 팔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금융기관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고요. 보험회사, 금융, 증권회사, 복지공단 다 팔 수 있습니다. 가입의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니까 1인이든 5인이든 전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제도의 종류 아까 본 데처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요. 보험회사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나 이렇게 맡기는 거, 증권회사에 맡기는 거, 신탁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계약, 신탁의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매년 이제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일회 교육을 해야 되고요. 판매 자격을 보면 이 퇴직연금을 팔려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일하시다 퇴직연금 팔 수 있다, 팔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셔야 이 상품을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요. 뭐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도요. 개인연금처럼 세제 혜택 있죠. 자,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개인연금 저축하고 합산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연금 저축이 400만 원까지니까 연금저축에 400 받았다면 퇴직연금 300 해서 합산해서 700까지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의 아주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변액보험입니다. 많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들도 앞서서 배웠는데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재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금리도 저금리 기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도 다 내 책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되고 책임은 강조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종신보험이나 이런 상품과 달리 변액보험은요 상당히 더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라는 게 여러분 성과가 나오면 기분 좋지만 성과가 안 나면 어떤가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간에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주 이제 판매에 좀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 배당형. 우리 그 적립금 운영 방법에 따라서 금리 확정형, 금리 연동형,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 우리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실적 배당형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적용도 받고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 못 팝니다.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되고 2001년 7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으로는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한급금이 변동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보험금이 늘어나는 아니면 줄어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품보다 수익성을 중시하여 운영하고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좀 안정성을 중요시하나요? 예, 수익성을 더 중요시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 손익 분배를 위해 특별 계정에 의해서 운영된다. 우리 앞서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그죠? 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상품은 다 일반 계정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은 별도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금자 보호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우리 보험 상품의 법률 쭉 봤는데 금융
금융상품도 예금자 보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미적용입니다. 그렇지만요. 특약은 예금자 보호 되고요. 최저 보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얼마 최저 보증, 뭐 연금, 뭐 기납입보험료 최저 보증 이런 식으로 최저 보증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 같은 경우는요. 보장성 보험, 기본보험금, 저축성 보험은 기납입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저 보증한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면 보험금을, 저축성 보험이면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 그 대신에요, 최저보증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중도에 해지하는 거를 최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액연금뿐만 아니고요. 모든 상품은요. 장기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다. 그래서 장기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거 보면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 최저보증하게 된다.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자도요. 변액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변액보험의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상품 기본적으로 기본계약, 변동보험계약,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특약은 뭔지 아시죠? 돈 더 내서 부과하는 특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에다가 암 들고 싶어요. 뭐 입원 일당 들고 싶어요. 수술 들고 싶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돈 내서 하시면 되고요. 요 특약은 그러니까 일반 보험의 특약과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에서 특약은 예금자 보호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약은 똑같이 취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계약과 변동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보험 계약이 이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구조 첫 번째 특별계약장의 투입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뭐하고 뭐는 뺀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그러니까 뭐 사망하면 1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1억 드리기 위해 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비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빼고 특별계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이고요. 특별계정 평가 등에 의해 매일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망보험금이 매일 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매월 변동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시 회사 설정 펀드 중에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가입할 초기에는요, 가입 당시에는 회사가 설정한 펀드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입 이후에는, 가입 중간에는 다른 펀드도 변경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보험기간 중간에 펀드 변경 불가능하다? 그럼 틀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기본계약하고 변동보험계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계약 같은 경우 최초 가입 시 상품 내용, 보험료 산출의 기초 최저보장액을 의미하고요. 변동보험계약은요, 특별계정 운영실적에 따라서 추가 계산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추가 보험료 부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선택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정에 운영되고요. 적용률을 불이하여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보험금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 그러니까 뭐 변액 종신이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 이거는 무조건 선택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최저보증은 선택 불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축의 기능이 관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 등 일정 수준의 재원을 연금 적립으로 최저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 연금의 최저보증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은 선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하다. 해도 최저보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보증이 없는 대신에 최저보증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 적립액에 대한 최저보증을 받을 수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선택이 가능하니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보험의 상품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변액 종신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인데
종신보험에 뭐가 붙은 거예요? 변액. 그러니까 투자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이 평생이고요. 사망보험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똑같죠. 근데 일반 종신보험과의 차이는 뭐냐면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미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종신과의 공통점은요, 다양한 특약 가입할 수 있고요, 건강 상태에서 할인해주는 우량치 할인 이런 거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전환 특약이 가능해요. 변액 연금, 변액 종신 같은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종신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니까 뭐하고 뭐로 구분될까요?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구별이 되겠죠. 자, 제1보험기간 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보험을 지급하는데 기본보험금하고 적립금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 그러니까 종신연금을 할 거냐, 확정연금 상속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연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 종신 판매 유니버셜 기능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 종신인데 뭐가 붙었다? 유니버셜. 그러니까 추가 납입과 뭐죠?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이 기능이 붙은 게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합쳐진 보험이죠.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은 이제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그다음에 월대체. 여러분 월대체 뭔지 기억나세요? 내가 미납할 수 있다 그랬죠, 보험료. 그러면 14일의 최고 기간을 두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되는 거였잖아요, 미납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럼 미납이 싫다, 나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해지환급금에서 그 보험료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다라 그랬죠. 그게 이제 월대체입니다.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미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서 계약을 불안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도 가능하고요. 보험기간 종신, 그다음에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이 종신보험의 형태, 그 다음에 변액보험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최저 사망 보증 설정 가능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최저 사망 보증할 수 있을 거고요.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은, 그러니까 최저 사망 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의 계산 방식은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최저 사망 보증금과 변동보험금 요 두 개의 계산 방식은 동일하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그냥 이거를 지금 깊이 나중에 이제 변액보험 다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최저 사망 보험금과 변동보험금과 계산 방식은 당연히 다르겠지.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 이런 게 다른 것처럼 다르겠지. 두 개가 똑같진 않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일반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보험금은 정해진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되죠. 그리고 공시율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이 되고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 일반 보험은 적용이 되고 변액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최저 보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돼요. 특약도 되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은 누가 지죠? 그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은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보험의 상품 공시입니다. 변액보험의 이제 상품 공시. 변액보험은 사실 상당히 투자 수익에 따라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기도 하고 이후에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권유할 때는요,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의 개요, 용어가 이게 무슨 말이고 상품 구조는 어떻고 펀드 운영 수수료는 어떻고 뭔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다 설명하는 운영 설명서를 고객에게 이제 권유 단계에서, 아직 가입 전에 권유 단계에 설명해야 되고요. 납입보험료 중에 이런 부분은 차감된다든지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입 전에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한 이후에 계약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계약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가입 이후에
분기별로 고객에게 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가입 후의 분기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보험 계약 정보를 통보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한 지 1년 지나는 게 아니고 가입하면 바로 분기별대로 계약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났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제공이잖아요. 근데 매월 제공. 반기별 제공.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계좌의 실적 및 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요. 생명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생명보험회사인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수익률은요, 펀드 설정부터 계산된 특별계정 전체의 율로 가입 금액 모두 다른 개별 교육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수익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입 시기와 금액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실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지 개별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생명보험 주요 상품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